이번엔 액션 스퀘어라는 기업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 액션 스퀘어를 준비한 이유는 요 위에 보시죠. 이 그림 때문입니다. 킹덤 왕가의 P라는 제목의 모바일 RPG 신작, PC와 크로스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는 이 게임이 개발이 아마 일단 아직 정확한 거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내년 상반기에 출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기업이 특징적인 것은 글로벌 진출뿐만 아니라 콘솔까지 다 세계에 출시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단순히 국내 출시가 아니라 글로벌 출시를 타겟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들의 능력도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처음에 사람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나름 보고서도 좀 만들고, SNS에도 좀 올리고 하고 나서 한 달이 좀 지났는데, 저도 매수하고 나서 지금 한 달 만에 한 3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차트도 굉장히 이쁩니다. 정배열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게임이 잘 되면 예전에 데브 시스터즈라는 기업이 있죠. 쿠키런 킹덤을 출시하고 한 15배가 올라죠. 3개월 만에 국내 출시하고. 그런 식으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증권에서 중고투자 컨설팅 하고 있는 권명재입니다. 레버리지라는 제목으로 이번에 좀 만들어 봤는데, 요것들에 대해서 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일 처음에 이 기업에 극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7월 12일입니다. 7월 12일 날 이 킹덤 왕가의 피라고 아까 소개해 드렸던 그 준비작이 플레이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요 킹덤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에서 이제 글로벌로 방영되면서 1위 했던 그 작품입니다. 그 작품 우리가 다 아시는 그 킹덤이란 IP, 드라마 제작사 우리나라의 에이스토리라는 기업에서 만들었던 그 IP를 가지고 소재로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가미를 해서 이렇게 어, 이제 그림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그때 요게 공개가 되면서 뭐 작년 말만 해도 한 10,0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최근에 4분의 1 토막이 났죠. 뭐 러시아 뭐 이런 이슈와 같이 다 조정이 됐고,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이게 발표되면서 상한가 갔습니다. 상한가 갔다가 뭐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그동안 굉장히 높은 가격에서 계속 하락하면서 고통스러워했던 매물들이나 혹은 이 밑에서 매수를 했던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상한가가 났으니까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조정이 됐고, 이 조정을 하고 나서 며칠 동안 조정을 받고 다시 서서히 올라가면서 이 상한가, 이제 상한가 갔다가 하락했던 이 갭을 다시 메우면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최근 한 달 동안 그런 상승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흐름대로 다 가고 있고, 잘 가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추가적으로 이 킹덤 왕가의 피와 관련된 또 긍정적인 소식 혹은 발전돼서 준비하고 있는 소식들이 좀 나올 때마다 이러한 단기적인 상승과 하락에 대한 어,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런 생각에서 좀 준비를 해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말 이렇게 10,000원 혹은 7,000원에서 10,000원 사이의 주가를 뚫고 내년 상반기에는 좀 넘어갈 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아까 요게 이제 플레이 영상을 출시하고 상가 갔다가 좀 조정됐던 모습, 그리고 한 3거래일 조정되고, 저도 이때 이제 2,950원 밑에서 이제 매수를 했는데 최근 한 30% 이상 상승을 했고, 요 30% 상가 갔던 라인을 뚫고 넘어갔습니다. 외국인 수급도 나쁘지 않고 기관에서는 금융투자에서 계속 사고 있고, 정배열입니다. 정배열이고 수급도 양호 나쁘지 않고 뭐 차트도 이쁩니다. 그래서 일단 생각한 대로 잘 가고 있어서 또 추가적으로 힘을 내서 준비를 했고, 요거는 그때 7월 12일 날 그 이슈가 있고 나서 주말에 좀 자료들도 준비하고
어, 사업 보고서도 좀 보고 뉴스도 좀 찾고 이제 과거 상장하고 나서의 주가 추이도 좀 확인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좀 보내드리고 고객들한테도 좀 보내드리고 뭐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는 하나금융투자 서면센터에서 이제 증권 투자를 도와드리는 권명재입니다. 요번에 좀 음, 채널의 이름을 레버리지라는 제목으로 좀 바꿨습니다. 최근에 레버리지라는 책을 다시 읽으면서 앞에 보시면 레버리지라는 책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당신에게 레버리지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인데 이 시작의 머릿말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결국에 모든 분야를 당신이 다 잘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능력을 좀 쉽게 여유를 가지면서 활용하고 삶을 유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액션스퀘어라는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는데도 사실 저도 뭐 10년 넘게 이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노하우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뭐 어, 게임 산업에 대한 다양한 장르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거시경제에 대한 분석도 해야 되고 같이 이 기업에 대한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산업에 대한 분석, 그 동종 업계에 유사한 이제 게임을 만들고 있는 혹은 신작과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이 모바일 게임 우리나라 내만 해도 이제 캐파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 내에서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뺏기고 뺏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게임이 훨씬 더 이 시기에 강력할 것인가 이런 것도 판단해야 되고 또 이 게임을 출시하고 나서도 계속 이제 게임 업체들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준비한 새로운 게임이 이 시장의 파일을 크게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 기업 하나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석을 진짜 나는 고수다, 잘할 자신 있다 그런 분이 아니라면 잘하시는 분과 같이 도움을 받으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일단 몇 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상장 이후 주가 추이랑 그다음에 제가 이 기업과 이 게임에 기대를 하게 된 근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기업은 2014년도에 스펙과 합병하면서 상장이 되었고 이 당시에 상장하기 전에 블레이드라는 게임을 출시하면서 우리나라 1위를 했습니다. 모바일 게임 최초 대한민국 게임 대상도 받고 매출액 1위를 하면서 기분 좋게 상장을 했는데 그 뒤로 뭐 계속 조정받고 유상 증자도 하면서 주가가 이때 당시에 뭐 2만 원 가까이 갔었는데 지금 1,000원도 안 되는 상황 600 얼마까지 왔다가 한 번의 상승 사이클을 또 겪고 지금 3,000원대에 와 있습니다. 3,000원대에 와 있습니다. 근데 출시 예상 시기는 내년 상반기로 예상을 하고 있고 기대하는 이유가 일단 첫 번째가 모바일 RPG입니다. 모바일 RPG고 PC와 같이 크로스 플랫폼을 사용하는 게임이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RPG라는 장르, 특히나 모바일 RPG라는 장르가 이제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는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한 1년 동안 거래액이 7조 5천억 정도가 되는데 보통 뭐 1위, 2위, 3위 안에 들면 연간 5천억에서 1조 5천억 정도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 좋은 게임을 만들면 단기적으로 굉장히 큰 주가 상승률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이 게임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시 설명드렸지만 뭐 예전에 출시했던 블레이드와 관련된 IP들 그 다음에 엠빌과 관련된 IP들 전부 다 글로벌로 출시를 했었고 콘솔로도 출시를 했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이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갖춰져 있고 그래서 글로벌로 출시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게임의 소재가 A스토리에서 넷플릭스에 출시했던 그 킹덤 IP
1위 했던 킹덤 IP, 유명한 IP, 그 IP를 가지고 개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개발진, 이 게임의 개발진들을 보면 NC소프트 블레이드 앤 소울 2에서 핵심적으로 개발에 참여했던 분도 있고, 넥슨, 넷마블, 액션 스퀘어 등에서 괜찮은 개발진들이 같이 포진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그 게임 플레이 영상이 출시됐을 때 상한가 갔던 것처럼 뭔가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공개가 진행된다면 주가 변동성이 크게 만들어지면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분기별 매출액이 한 15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데브 시스터즈도 쿠키랑 킹덤 만들기 전에 전년이나 그 출시가 포함된 해나 그 전에 해에 분기별 매출액이 한 100억에서 200억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요게 출시되면서 막 1000억으로 넘어갔었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만약에 잘 되면 지금 분기별 매출액 1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150억 이상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흑자전환 역시 가능성이 게임이 잘 나온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최근 3년 동안 매출액이 비슷하고 계속 적자입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것은 2023년 초에 총 주식 수의 한 10%에 달하는 보험의 예수 물량이 풀리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고, 한 번씩 게임 출시가 예정이 됐다가 개발하는 상황에서 좀 딜레이 되면서 게임 출시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참고하시고, 어쨌든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앞으로 나오는 정보들을 가지고 체크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1년 전에 8월 20일 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첫 티저 영상이 나왔고, 그 다음에 플레이 영상이 나오기까지 한 11개월 가까이 걸렸습니다. 이제 플레이 영상이 나오면 어느 정도 이제 개발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내에 게임이 특별히 지적이 없으면 기업들이 보통 출시를 합니다. 출시를 하는데, 일단 전번에 플레이 영상을 한번 보고 익스턴스퀘어 제공 A 스토리 그리고 킹덤을 넷플릭스에서 만들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모바일 아직 모바일 RPG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역사를 활용해서 어쨌든 요까지만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개발이 완성된 건 아니라서 좀 기대하고 있는 그냥 수준입니다. 그리고 과거 액션 스퀘어의 과거와 미래를 좀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블레이드가 1위도 하고 계속 상도 많이 받고 하면서 이게 잘 되고 나서 이제 코스닥에 KB45 스펙이랑 합병을 하면서 들어왔고, 그 뒤에 삼국 블레이드, 블레이드 2, 그다음에 엠빌 이런 것들을 계속 출시를 해왔고, 추가적으로 이 방금 보여드렸던 게임 말고도 미국의 갈라 게임즈와 이제 미공개 신작인 프로젝트 AE를 퍼블리싱 계약도 체결했고, 그다음에 아직 크지는 않을 것 같지만 블레이드 IP를 기반으로 해서 이 위믹스, 그렇게 위메이드의 위믹스의 P2E 모바일 게임을
뭐 서비스를 준비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주가추에 대한 것들 설명을 드렸었고 자본금주의도 보시면 최근에 뭐 계속 유상증자 해가지고 2018년 대비해서 자본금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렇고 이제 블레이드 처음에 출시했던 블레이드나 블레이드 2는 지금 서비스가 종료가 됐고 그래서 뭐 매출액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분기별 매출액이 최근 한 3년 동안 15억 정도밖에 안 되고 장점은 지금 매출액도 작고 영업이익도 작고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글로벌에 출시할 수 있는 역량, 그다음에 콘솔까지 출시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것들이 일단 갖춰진 기업이라는 거.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뉴스 같은 것도 좀 찾아보면 나오는데 개발진에 최근에 조금 더 신경을 썼다는 거. 그래서 이때까지 잘 해왔던 거를 좀 더 하고 흥행 뭐 상위 클래스에 들어가는 그런 게임들의 장점을 잘 활용해서 좀 존이 될 만한 게임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 중이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고 이제 삼국 블레이드 2017년이나 뭐 다른 게임 세계 아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게임 세계를 좀 플레이를 보시면서 지금 얼마나 더 잘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상상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게임인데 上には水でジョニー・ビッケ이런 게임이고 그다음에 블레이드 2는 2019년도에 출시했던 게임인데 액션 그다음에 2021년 작년 12월 달이네요. 엠빌이라고 콘솔로 출시했던 뭐 게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조금 이해가 가실 거고 게임 산업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어지러우실 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요거는 엠빌이나 블레이드 2의 콘솔 관련돼서 이제 그쪽으로 출시했던 그런 판매 가격이고 최근 매출을 좀 보시면 모바일 게임 매출이 이제 한 70% 정도 되는 걸 아실 수가 있고 국내 매출이 한 82% 정도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단은 모바일 게임 매출액이 크고 그다음에 또 국내 매출액이 크다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글로벌이 잘 된다면 또 아까 게임이 잘 나와서 흑자 낸다면 업사이드의 가능성이 클 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는 거고 뭐 최근 5년간의 실적인데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반기 보고서도 보면은 아직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개발하고 있으니까 큰 수익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임이 잘 됐을 때 훨씬 더 긍정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주식은 지금 대비 미래에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미 많이 성장해 있는 기업은 오히려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작을 수 있고 신작이 나와야 추가적으로 크게 먹을 수 있는
환경 가능성이 작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주의 가능성 좀 보시면 뭐 YJ 게임즈가 뭐 최대 주주로 한 25% 정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요런 기업 요런 기업에서 합치면 한 40% 정도 됩니다, 지분이. 그리고 뭐 최대 주주는 YJ 게임즈도 뭐 별로 상태는 안 좋습니다. 계속 뭐 적자 내고 있고 매출액은 더 크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은 위메이드에서 지분을 한 9.21% 정도 가지고 있는데 보유예수가 내년 1월 달에 풀립니다. 이걸 좀 주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주식 매수 선택권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물량들이 조금 있긴 한데 1%에서 2.6% 정도 되니까 이런 것들도 작은 물량은 아니라서 조금 적어봤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전에 한때 굉장히 잘 나갔던 게임사였고 지금은 잘 못 나가고 있지만 매출액도 자꾸 적자를 계속 하고 있지만 지금 준비되고 있는 킹덤 왕가의 피라는 이런 프로젝트가 좀 여러 가지 크게 성장이 잘 된다면 예전에 쿠키런 킹덤으로 대박을 냈던 데브 시스터즈처럼 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정보들을 계속 좀 체크하면서 이제 팔로잉할 가치가 있는 기업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사실 게임에 대해서 좀 게임 산업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뭐 이 정도만 앞에 몇 장만 설명해도 굉장히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런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사이클이 어떻게 되게 사이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이클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마다 게임 하나 가지고 반복되는 그런 사이클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 하나를 출시해서 매출액을 잘 내면 뭐 하나로 작게는 50%, 2배, 3배에서 크게는 10배까지 짧은 시간에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이 산업입니다. 게임 산업이. 작년에 제 고객 중에도 3개월 만에 사업 가지고 40억을 만드셔서 집도 사시고 하시던 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공부를 잘 하시고 그런 변곡점에서 잘 대응을 하시고 팔로우를 잘 하시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약간의 이제 그러니까 사놓고 가만히 있겠다,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가만히 있겠다, 이런 분은 오히려 돈도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어쨌든 레버리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분야를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조언도 얻고 잘 활용하시면 짧은 시간에 이런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